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전번주 했던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아시죠? 예. 한 번 지나가는 거 이제는 소위 한 번 지나가면 그걸로 이론 정리가 끝나버리니까 그때그때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제 오늘의 내용은 2주차인데 이제 2주차 내용이 1주차하고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는가를 좀 봐주셔야 돼요. 오늘은 납세 의무의 소멸부터 나가요. 그리고 납세 의무의 소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지, 세금 안 내도 되는 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세금 안 내도 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금 안 낼까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면 안 내겠는가요? 세금 내버리면 되죠. 그렇잖아요. 제일 좋은 거.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제일 좋은 방법은 누구로 봐서 제일 좋은 방법인가요? 우리 국민으로 봐서인가요? 국가로 봐서인가요? 국가로 봐서. 그러니까 국가로 봐서 제일 좋은 건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국민으로 봐서 제일 좋은 것은 안 내고 떼어먹은 거. 그럼 안 내고 떼어먹은 것은 제일 밑에다 써놓고 자기들이 좋은 건 제일 위에다 써놓고 그래요. 그래서 납세의무의 소멸이 딱 나오는 순간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것 그러면요, 이 순서가 여기서부터 정부가 좋아하는 순서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납부, 충당. 충당이라는 거 뭐냐면, 충당이라는 것은 상계시키는 걸 말해요. 상계시키는 걸 말하는데, 요즘은 우리가 글자를 뭐 길게 쓰려고 하는가요? 작게 쓰려고 하는가요? 작게. 그러면 이 충당을 작게 퉁 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부가 취소. 부가라는 단어 기억하죠? 자, 부가라는 단어는 뭐 하는 걸 부가라고? 부담. 자, 부담을 시킨 걸 취소했다. 부담을 시켰다가 그 부담을 취소했으니까 부가가 된 걸로 본다, 안 된 걸로 본다? 안 된 걸로 본다. 그럼 부가 취소는 내 잘못인가요? 정부 잘못인가요? 정부 자기들이 부과해놓고 자기들이 잘못된 부과를 했으니까 그걸 취소시킨 거예요. 취소시켰으니까 세금을 더 이상 낼 필요가 없어.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이게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3번하고 4번인데 3번은 이런 거예요. 자, 3번은 제척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제 제척이라는 단어를 이제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요 제척이라는 단어가 뭔지 우리 국어사전의 의미가 뭐라고 돼 있는지 찾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가진 사전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국립국어연구원에 있는 대백과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안 나왔더라고요. 우리 한글 국어사전에 제척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제척을 우리말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말을 우리말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걸 풀어준 거예요. 이걸 그냥 푼 거예요.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부과되지 아니하고 기간이 끝났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세금을 부담시킬 수 있었는데도 부담을 못 시키고 기간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은 세금을 물린다, 못 물린다? 못 물린다. 그게 바로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됐습니다. 그럼 내가 세금을 안 내고 버텼는가요? 정부가 못 찾았는가요? 그렇죠. 정부가 못 찾아서 나에게 부과를 못하고 끝났으니까 정부 잘못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었는가? 내가 숨겨버렸는가? 뭘 가만히 있어요? 숨겨놓고. 숨겼잖아요. 내가 잘 숨겨놓으니까 정부가 못 찾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정부가 찾으려고 하면 그 찾으려고 하는 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은 자료를 내놔야 된다, 숨겨버린다? 숨긴다. 그럼 숨겨가지고 그 시간 안에 정부가 못 찾으면은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더 이상은 찾아도 세금 물린다, 못 물린다? 못 물린다. 끝. 됐죠? 자, 이게 제척기간의 만료예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 말을 해석을 하셔야 돼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이 말은 이미 세금이 얼마라는 걸 계산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세금 얼마 고지서를 보내. 그럼 각자에게 고지서를 보내고 이 세금 내세요 하고 고지서를 보냈더니 이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일정한 시간 동안 세금을 안 내고 버티니까 정부 입장에서 그 시간 동안 뭐 하지 못하면 징수는 뭐 하는 걸 징수를 하는 거야? 걷어들이는 거. 그러면 이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 안에 징수를 못하고 끝내도 세금은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면 이것도 내가 세금을 안 내가지고 세금을 못 받았는가요? 정부가 못 받았으니까 못 받는가요? 못 받았으니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못 받아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안 내고 버텨도 정부는 어떻게든지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 시간 안에 돈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 안에 돈을 못 받아서 끝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3번 다시. 3번은 정부가 세금을 못 받아서 끝났다, 부과를 못해서 끝났다. 부과를 못해서. 그럼 고지서를 보내지도 못하고 끝난 거고. 이제 4번은 고지서를 보내고 나서 세금을 징수를 못했으니까, 걷어들이지를 못했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3번은 세금 고지서가 발급됐다, 안 됐다? 안 됐다. 4번은 됐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는 고지서가 이미 발급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이걸로 따지시면 돼요. 그럼 고지서가 발급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정부가 찾아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그 시간 안에 못 찾아서 못 보냈으니까 끝나는 거고, 고지서를 보내놓고 그 사람한테 돈을 못 걷었으니까 끝나는 거고. 이거는 4번은 그 사람한테 돈을 못 걷어서 끝나는 거고, 3번은 정부가 그 사람 자료를 못 찾아서 끝나는 거고. 그래서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를 비교를 잘 못하신 분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비교를 못하신 분이. 이제 소멸사유가 아닌 걸 찾아볼게요. 어떤 경우는 소멸이 안 돼요? 그럼 납세자가 사망. 납세자가 사망하면 세금은 소멸되지 않고 누구에게? 상속인에게? 상속된 게 아니라 승계. 여기서는 승계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이야기는 죽은 사람의 세금은 사망하는 순간 죽어버린다, 안 죽은다? 세금은 안 죽어요. 사람은 죽어. 사람은 죽는데 세금은 그대로 상속인이 내야 되니까 소멸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다. 이제 법인의 합병이네요. 그럼 법인이 합쳤다는 이야기는 세금 내야 될 회사가 세금 안 내고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로 합쳐버렸어. 그럼 우리 회사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회사하고 다른 회사하고 합병을 해버렸네. 그러면 우리 회사가 내야 될 세금을 이제 어떤 회사가 내주고? 합친 회사. 그걸 합병법인이라고 그래요. 합병법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자, 여기도 승계가 되니까 소멸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법인이 합병을 하더라도 그 합친 회사에 합침을 당했던 회사의 세금은 합친 새로운 회사가 세금을 승계받아서 내주시면 돼요. 자, 부가 철회라는 단어하고 앞에서 취소라는 단어 잘 생각하세요. 부가를 취소했어요. 그러면 세금을 물려놓고 그걸 취소했으니까 세금을 부과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자, 이제 부가 부가를 철회했어요. 그럼 부담을 시켜놓고 이걸 철회했어요. 이 말은 철회라는 이야기는 다음으로 연기했어요. 다음으로 연기시켰어요. 그럼 부가를 철회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세금을 아예 안 받겠다는 이야기인가? 나중으로 물리겠다는 이야기인가? 나중으로. 그럼 나중으로 세금 물리니까 부가 철회는 소멸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자, 이제 결손 처분. 시험 볼 때 이제 여기가 이제 함정이에요. 자, 결손 처분. 이 결손 처분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제가 세금을 안 낸 체납자예요. 그럼 세금을 안 내고 제가 버텼어. 그럼 제가 세금 안 내고 버티면 세무 공무원은 나한테 돈 주라고 하고 그래도 돈 안 내고 버티면 집에 찾아가서 돈 되는 물건을 뒤져서 뺏어가 버려. 돈 되는 물건을 막 여기도 뒤지고 저기도 뒤져가지고 막 뒤져봤더니 냉장고에서 금괴가 나오고 돈다발이 나오네.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놓은 줄 알았더니 거기다 금괴하고 막 돈을 넣어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돈은 뺏어가버린 거 안 뺏어가는가? 뺏어가. 그런데 아무리 뒤져도 아무것도 없네. 뺏어갈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 집에 가서 여기도 뒤지고 저기도 뒤지고 다 뒤져봤는데 돈 되는 물건이 하나도 없으면 뭐라고 쓰냐면 결손처분하고 써. 그 말은 뭐냐면 오늘 그 사람 집을 뒤져봐도 결국 나오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사람 집에서 뺏어갈 수 있는 물건, 우리가 뭔가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서 결손처분이 나왔어. 그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결국 손해보고 떨 거예요.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그냥 오늘 뒤져도 나오는 게 없어요,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뒤져도 나오는 게 없으면 며칠 뒤에 가서 또 뒤지러 갈 수 있는 거 없는가? 있어. 아니, 결손처분해가지고 소멸됐으면 이제 갈 일이 없는데 또 간다네? 그럼 결손처분은 끝까지 영원히 세금 안 받겠다는 소리인가? 오늘 뒤져도 못 찾았다는 이야기인가? 오늘 뒤져서 못 찾았다는 소리예요. 그럼 내일 뒤져서 나오면은 결손처분, 그 말을 그대로 쓰는가? 또 없애버린가? 없애버리죠. 결손처분 지워버리고 다시 뺏어가 버리면 돼요. 그래서 결손처분은 소멸사유가 아니라는 것만 주의해 주시라는 거. 자, 그럼 소멸사유는 다 잡았어, 이제. 이제 두 번째로 제척기간으로 이제 가보죠. 자, 이제 용어 설명 다 드렸으니까 이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내가 세금을 안 내려고 자료를 숨겨놓은 것을, 내가 숨겨놓은 자료를 정부가 뭐 하는 시간이라고 했는가? 찾는 시간. 자, 찾는 시간. 자, 찾는 시간. 그럼 정부는 일정 기간을 몇 년 안에 찾아야 되는지, 이제 사기. 제가 사기를 친 사람의 자료는, 사기친 사람의 자료는 짧게 찾고 끝내라. 길게 찾아라. 길게. 몇 년을 찾아라? 10년 찾아라. 자, 끝. 지문을 너무 막 다 읽으려면 안 돼요. 앞에가 사기, 그러면 이거 10년 동안 찾아라. 네, 상속 증여를 받아서 지방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지방세 신고를 안 했다. 여기 지방세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지방세를 신고 안 했을 때도 이 경우도 10년 동안 조사하게 돼 있어요. 왜 10년 동안 조사하는지 제가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자, 최근에 혹시 증여받으신 거 없죠? 또 뒤에 증여받으신 거 다 사기치고 있네. 세무서 직원이 제가 뭘 하겠는가요? 사기치고 있네? 그럼 몇 년? 그래서 10년이에요. 왜? 용돈도 증여거든요. 용돈 받은 것도 증여예요. 그러면 증여가 있는데 없다고 다 거짓말했잖아요. 뻥쳤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친다고 하는 거예요, 세무서 직원들이.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지방세 신고 안 하면 뭐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한다. 그렇죠. 사기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10년 동안 조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3번. 납세자가 명의신탁 약정으로. 자, 명의신탁 약정이라는 것은 내 것을 내 앞으로 이름을 써놓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려 놓은 것은 뭐 할 생각이 있는가?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은 거 뭐 할 생각이 있는가? 사기칠 생각이 있는 거죠. 사기칠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몇 년? 10년. 그러면서 이 세 가지가 다 10년이라는 이야기예요. 공통점이에요. 이제 저에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러 가면 1번 딱 해놓고 여기를 가로로 딱 비워, 이렇게. 그 다음에 2번도 여기를 가로로 딱 비워, 이렇게. 가로를 비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보죠. 네 번째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똑같죠?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신고 안 하는 사람은 사기친 걸로 봐서 10년. 일반적으로 신고하는, 예를 들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를 사기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신고 안 했을 때는 몇 년? 7년. 그 밖에 과수신고나 정상적으로 신고해도 몇 년? 5년. 5년은 조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여기를 1번, 2번, 3번, 4번 네모 박스를 딱 해놓고 이 1번, 2번, 3번, 4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럼 이 네 개 중에 하나라도 모르면 못 풀어. 그래서 올해는 이제는 그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이걸 대충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대충은 안 통해요. 그만큼 출제위원들이 머리를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사기치면 10년,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신고 안 해도 10년, 명의신탁 약정도 10년, 그냥 일반적으로 신고 안 하면 7년, 과소신고하면 5년. 됐죠? 끝났어요 이제. 자, 이제 제척기간은 이제 기산일. 기산일이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기산일이라는 요 뜻만은 기억합니다. 기산이라는 것은 조사, 제척기간은 뒤지는 거, 조사하는 건데, 조사를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 자, 기산일은 시작점, 시작 또는 출발점. 어디서부터 조사를 시작할 것인가? 언제부터 조사를 시작할까요? 그러면 자, 1번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된 신고 납부 세목은 신고 납부 세목들은 조사를 할 때 그냥 그 사람이 물건을 취득하면 조사를 하겠는가요? 신고 시기가 지나면 조사하겠는가? 시기가 지나면. 그러면 그 시기가 지났다는 것은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오늘 물건을 취득했어. 오늘 취득했으면 오늘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돼. 그러면 60일이 되기 전에 정부가 조사를 하겠는가? 6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조사하겠는가? 지난 다음 날부터. 신고했으면 몇 년간 조사하고? 5년. 신고 안 했으면 7년.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신고 안 했으면 10년. 사기쳤으면 10년 조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갖다 붙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된 세금은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조사가 되는데 예정 신고 기한이나 중간에나 기한이나 수정 신고 기한은 이 신고 기한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예정신고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면 예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조사한다.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조사한다. 정부가 조사를 할 때 어떻게든지 작게 조사하려고 한다. 길게 하려고 한다. 그렇죠. 길게 하니까 예정신고보다는 확정신고의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으로 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길게 하려면. 그래서 예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됩니다. 그러면 그 질문은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게 가장 큰 함정이에요.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자, 예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척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건 틀렸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예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이 아니라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척기간이 기산이 되겠습니다. 제척기간에 5년, 7년, 10년이 시작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이제 문제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됩니다. 그러면 그 질문은 맞았다, 틀렸다? 예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된다. 틀렸죠. 제척기간은 예정신고가 아니라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이 되겠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순간적으로 놓쳐버릴 수 있으니까 이거 조심하시고. 그다음 이제 시험 문제는 여기를 이제 출제를 많이 해요.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 이외.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된 이외니까 이게 보통징수 세목이란 이야기예요. 보통징수 세목을 말합니다. 그럼 보통징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방세는 뭐가 있는가요? 재산세.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자, 됐죠? 그러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니까 정부가 고지서를 보냈을 때는 자기들은 이 고지서가 제대로 보내졌는지 잘못 보내졌는지 뒤에서 다시 조사한다, 조사하지 않는다. 조사? 자, 그러면 제가 이게 주택이요. 자, 주택 몇 개 갖고 있는가요?
아주 그대로 있었어요. 그대로 있어서 세 개요. 세 개잖아요. 그런데 알기는 몇 개밖에 못 받는가? 두 개. 두 개밖에 못 보고 과세 누락된 게 하나 있죠. 누락된 게 있으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시로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한다. 몇 년 안에. 그러면 정부가 고지서를 보냈더라도 다시 조사한다, 조사하지 않는다. 봐요. 조사한다잖아요. 자기들도 제대로 보냈는가 잘못되었는가 일단 보내놓고 일반적으로 몇 년은 조사한다. 5년.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신고했더라도 정부는 몇 년간을 조사한다. 5년. 그럼 정부가 정상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고지서를 보냈더라도 뒤에서는 다시 몇 년간 조사한다. 5년.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5년씩. 우리도 5년, 정부도 5년. 5년씩인데 그 5년을 정부 자기들이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길게 5년이다, 짧게 5년이다. 짧게. 자기들은 짧게. 우리 것은 길게. 자기들은 짧게 해요. 짧게 끝내요. 그래서 납부 기한의 다음 날로 가는 게 아니라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납세 의무 성립일 여기서부터 플러스 5년이라는 시간 안에 조사를 끝내셔야 돼. 그럼 시험 문제는 5년이 시험 문제를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많이 내는 거예요. 언제부터 조사를 들어갈 것이냐. 그러면 정부가 조사할 때는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내면 조사를 들어가는가요? 제척기간은 뒤지는 시간인가요? 제척은 뒤지는 시간이니까 이 사람이 세금 내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 자료 누락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질 때는 납세 의무의 성립일부터 5년을 조사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낼 때 어떻게 냈냐면 여기는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이렇게 내.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부과를 못하면 끝냅니다. 이게 이론 틀린 거예요.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 아니라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라는 시간 안에 부과를 하지 못하면 더 이상은 세금을 물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징수권의 소멸시효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징수권의 소멸시효예요. 자, 소멸시효. 소멸시효라는 것은 이미 고지서가 발급은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이미 돼 있죠. 그러면 고지서, 우리 집에 고지서 도착했는데 고지서의 금액이 얼마라는 걸 내가 아는가 모르는가? 알아. 알죠? 자, 금액이 알아, 이제.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이냐, 5천만 원 미만인가에 따라서 금액이 좀 크면 정부는 돈 받을 때 길게 받으려고 한다, 짧게 받으려고 한다. 길게. 자, 그럼 5천만 원 이상이면 몇 년? 10년. 10년 동안. 5천만 원 미만이면 5년. 그럼 국세는 5억 이상이면 10년. 5억 미만이면 5년. 이렇게 가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낼 때, 내 최근에 2년 전에 시험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 이렇게 냈어. 5천만 원인 경우 그럼 몇 년? 이상이니까 5천 들어가줘요. 이걸 빼놓고요. 이 이상이라는 걸 빼놓고 5천이면 요거 10년인가 5년인가를 물어본 거예요. 분명히 5천은 맞는데 이게 이상인지 초과인지 몰라서 이상일까 초과일까 그래. 그러면 언제나 법은 정부에게 유리하게 만들겠는가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만들겠는가? 정부에게. 그럼 5천부터는 더 길게 받는 게 좋다, 작게 받는 게 좋다? 길게. 그래서 5천부터는 10년. 5천 미만이면 5년. 그런데 법이 하나 바뀐 게 있어요. 자, 법이 개정이 된 거. 예전에는 그냥 갔는데 지금 이제 법이 약간 개정이 돼가지고 이 5천만 원 속에 가산세가 들어있으면 가산세를 제외하고, 가산세 포함이라고 나오면 틀려요. 시험 볼 때 가산세 포함이라고 나오면 틀렸으니까 포함이 아니라 제외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지방세로 고지서가 5,500만 원 고지서가 우리 집에 날라왔어. 5,500만 원 날라왔는데 이 중에 600만 원의 가산세가 포함이 되어 있네. 5,500 중에는 600이라는 가산세가 포함됐어. 그러면 가산세를 뺀 금액은 얼마인가요? 4,900. 4,900이면 5,000 넘었다, 안 넘었다? 안 넘었다. 안 넘었죠? 안 넘었으니까 10년이나 5년이다. 5년. 이것만 보고 5,000 넘었으니까 10년이라 착각하면 안 돼.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제외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제외. 국세도 똑같아. 국세도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5억,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5억 이상인지 미만인지 이렇게 따지시면 돼. 예전에는 가산세가 포함한 금액으로 따졌는데 지금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판단한다는 거. 이제 소멸시효 기산일로 가보죠.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소멸시효라는 말만 생각하세요. 소멸시효는 정부가 내가 숨겨놓은 걸 찾는 시간인가요? 돈 줘 하고 돈 달라는 시간인가요? 돈 달라는 시간이죠. 자, 그러면 돈 달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날까지는 기다렸다가 달라게 해야 된가? 그냥 막 달라게 해야 된가? 기다렸다가. 해석했죠, 이제? 해석했죠? 그러면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납부한 세목은 그 사람이 세금 낼 수 있는 언제까지는 기다렸다가. 그렇죠. 납부 기한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기다렸다가 납부 기한이 지나면, 오늘이 납부 기한이 마감날이에요. 오늘이 마감날이면 오늘부터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다음 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몇 년 또는 몇 년간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5년 또는 10년입니다. 이렇게 돼. 그러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얼마가 안 되면 5년이고 5천 미만, 5천 이상이면 10년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두 번째, 정부가 결정하는, 정부 고지서, 정부가 보냈죠. 그러면 정부가 고지서를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너 돈 내놔. 그러면 정부가 고지서를 보냈으니까 언제까지는 기다렸다가. 똑같이. 자, 여기서는 어떻게 이름을 쓰냐면, 이제는 내가 신고 납부를 했는가요? 정부가 고지서를 보냈는가요? 자, 그래서 고지에 따른 납부 기한이라고 해야 돼. 이제 이름을 쓸 때요. 정부가 보냈으니까 고지에 따른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여기서부터 5년 또는 10년 동안 돈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의 뜻을 이해하시면 다 풀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제척기간은 이미 고지서가 날라왔다, 안 날라왔다? 제척은 안 날라왔다. 됐죠? 안 날라왔으니까 돈 달라고 할 수가 없죠. 돈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사람이 신고 납부 세금은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7년, 10년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이미 고지서가 날라와가지고 우리 집에 고지서에 금액이 얼마 찍혀 있으니까 내가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 기한까지 안 내면 그 다음 날부터 5년 또는 10년 동안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보통징수세금. 그럼 보통징수세금에 대해서도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놓고 그 고지서가 제대로 보냈는지 잘못 보냈는지 다시 뒤에서 조사한다, 조사하지 않는다. 조사한다. 언제부터 조사를 시작하고?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5년간 조사하고. 5년간. 그런데 소멸시효는 이미 그 고지서를 보내놓고 고지서에 찍혀있는 돈을 걷어가는 거니까 정부가 고지한, 고지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안 내면, 그날까지 돈을 안 내면 그때부터 5년 또는 10년 안에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시효의 중단과 정지로 한번 가보죠. 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이라는 것은, 여기서 중단이라는 것은 가다가,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여기서부터 돈 줘. 이제 너 당신 돈 안 내고 버텼으니까, 너 당신 돈 안 냈으니까 기한이 만료됐는데 돈 안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여기서부터 돈 달라고. 금액이 5천이 안 되면 몇 년 동안 요구하고 5년. 5천이 넘으면 10년. 5년 또는 10년을 5년짜리라고 이제 5천이 안 됐다고 봐요. 그럼 이제 기산일 여기서부터 완성일까지가 5년이에요. 그럼 5년인데 중간에 소멸시효가 중단 사유가 발생해요. 여기서 중단 사유는 나 새로운 고지서가 날라왔어. 옛날 고지서를 집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세무공무원이 새로운 고지서를 우리 집으로 떡 보내네. 몇 년 뒤에.
3년 뒤에. 5년 되기 전에 3년 뒤에 새로운 고지서를 보내면 옛날 고지서는 죽어버려. 옛날 고지서는 무효가 되고 새로운 고지서를 가지고 새로운 고지서를 가지고 새롭게 시효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새롭게 몇 년이 새로 진행되는가요? 5년이 새로 진행이 돼.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했던 3년은 그대로 인정이다, 무효다? 무효. 이거 없어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5년이 새로 시작됩니다. 이게 중단이에요. 무섭네요. 그럼 만약 여기가 4년 11개월이 지났다. 자, 그럼 몇 개월 남았는가? 1개월. 1개월만 잘 버티면 나 세금 안 내도 되는데 1개월 남겨놓고 새로운 고지서를 집으로 떡 보내면 4년 11개월이 그대로 살아있는다, 없어진다. 없어지고 새 고지서를 가지고 다시 몇 년이 새로 시작한다. 5년. 미쳐버리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3년에서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자기가 맡은 부서를 다른 부서로 이동이 돼요. 3년 일하다가 3년 뒤에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다른 부서로 다른 부서로 이전하기 전에 내가 세금을 거들려다 못 받은 게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새로운 고지서를 싹 보내놓고 다른 데로 가버려. 그러면 새로운 고지서를 보내놓으니까 새로 온 사람이 그 고지서를 가지고 새롭게 5년씩 또 돈 받으려고 요구해. 그래서 새롭게 고지서가 3년 단위로 막 하나씩 집에 날라와요. 옛날 고지서가 있는데 또 날라와. 그럼 옛날 고지서는 무효, 새 고지서를 가지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단이에요. 중단이라는 것은 중단 사유는 가다가 멈추면 멈췄다고 간다, 새로 간다. 자, 새로 시작하는 게 중단인데 여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새로운 고지서. 자,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압류. 자, 압류. 이 압류를 당해도 중간에 압류를 당해도 새롭게 시작한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압류도 중단 사유예요. 그런데 가로가 작년부터 법이 개정이 됐어. 자, 압류를 했는데 압류 금지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압류를 해서는 안 되는 재산이 있는데 그걸 압류해 버렸네. 압류를 하면 안 되는 재산 중에 혹시 어떤 건 압류하면 안 되겠는가? 생활자금. 통장에 얼마까지는? 생활자금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얼마까지는 통장 하나 계좌당 얼마까지는 압류를 못 해요. 그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모르니까 나도 설명 안 해줘요. 알면 알려주려고 했는데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은행에 가보시면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해보면 여기 통장 잔고 얼마까지는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통장 잔고 얼마까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말은 그 금액까지는 절대 압류 안 돼요 이 소리예요. 네, 압류를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옷 같은 거 압류하면 안 돼요. 의복은 압류하면 안 되죠. 제가요 세금 안 냈다고 제 옷을 압류해버리면 제가 밖에 나오겠는가 못 나오겠는가? 왜 못 나와요? 나오죠. 어떻게 나와버린가? 옷 안 입고 나와버리죠. 그럼 옷 안 입고 나와가지고 막 걸어다녀.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잡아가. 당신 왜 이렇게 다녀? 내 옷을요 국세청에서 압류해 가세요. 그럼 압류를 해야 될 내용인가? 압류를 안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데 압류를 해가지고 제가 그냥 옷 안 입고 다녀도 내 잘못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국세청이 압류해 가가지고 내가 옷이 없어서 이렇게 나온 거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복은 압류를 절대 하면 안 돼. 그런데 압류를 했을 때는 그걸 그대로 풀어줘야 돼요. 압류 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압류를 즉시 해제시켜줘. 풀어줘야 돼. 그러면 즉시 해제를 했으니까 압류한 걸로 본다, 안 한 걸로 본다? 안 한 걸로 본다. 그러면 압류 금지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즉시 해제하는 것은 중단 사유다, 중단 사유는 아니다. 중단 사유가 아니다. 이런 걸 문제로 내는 거예요. 그런 거 내면 충분히 풀 수 있으셔야 돼. 일반적인 압류는 중단 사유인데 압류를 하면 안 되는 물건을 압류했다가 풀어줘 버리면 그거는 중단 사유가 아니다. 이 정도. 자, 이제 정지 사유로 가보죠. 정지라는 거 뭘 말하냐면 3년간 진행하다가 여기서 정지 그랬어요. 자, 정지 그랬어요. 자, 이 기간 동안 정지 그러면 가다가 정지 그러면 멈춰야 된가요? 계속 가야 된가요? 멈춰야죠. 멈춰야 되는데 멈췄다가 이제 출발하세요.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가서 다시 처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멈췄다가 그 자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요 시간만 빼고 나머지만 더 가면 돼요. 그러면 3년 진행했고 총 5년이니까 몇 년만 더 지나면 된다. 2년만 더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지는 조금 무서운가요? 조금 안 무서운가요? 안 무섭죠. 조금 덜 무섭죠. 중단은 무지 무섭죠. 중단 당해버리면 다시 새롭게 시작하니까 이건 중단은 안 당해야 돼. 그래서 정지는 뒤에가 전부 기간자가 붙는 게 전부 정지예요. 기간자가 붙는 거.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몇 개월간 체류하고 있는 기간. 외국 가서 6개월.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면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세금 거둘 때 잠깐 멈춰요. 이 사람한테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 동안은 정지를 해. 그럼 정지했다 우리나라 들어오면 그때 다시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머지 시간 이제 쭉 가는 거예요. 그 시간 빼고 정지한 시간 빼고 나머지 5년만 채우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비교하는 것 중에 여기만 보세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셔도 돼. 요거 하나만 보세요. 중단과 정지. 중단하고 정지는 제척기간은 이미 고지서가 날라왔다 안 날라왔다? 안 날라왔다. 찾는 시간이죠. 그 사람 숨겨놓은 재산을 찾는 시간이기 때문에 찾을 때는 시험시험 찾아라. 그냥 한 번에 찾아라. 시험시험 찾으면 안 돼요. 이건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만 찾아라 이거예요. 정해진 시간 안에만 찾아라. 그래서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가 있다 없다? 없다. 멈췄다 가면 안 돼요. 5년, 7년, 10년은 그 시간 안에 찾아요. 그 정해진 시간 안에만 찾아야 되고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런데 소멸시효는 이미 고지서를 보냈다 안 보냈다? 보냈다. 고지서를 보내고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나고 버티면은 기간을 늘려서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중단과 정지가 있습니다.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가 있지만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찾을 때는 완전히 그 시간 안에 무조건 시간 안에 찾아야 되고 돈을 받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잠깐씩 멈춰서 갈 수도 있어요. 돈 받을 때는. 돈 받을 때는 너무 힘들면 잠깐 멈췄다가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거둘 수도 있는데 이 사람 숨겨놓은 걸 찾을 때는 멈췄다 찾아라. 그냥 끝까지 찾아라. 끝까지. 그 시간 안에. 그래서 예전에 혹시 그 오시엔 쪽에서 국세청 그 드라마 한번 했던 거에 38 기동대 했던 걸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거기에 저녁 11시 넘고 12시 되기 전에 2분 남아놓고 2분 안에 지금 우리가 이걸 찾아야 된다. 오늘 2분 지나보면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2분 안에 찾아야 된다는데 딱 2분 남겨놓고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세금 부과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척기간 지났다. 아직 안 지났다. 아직 안 지났다. 2분 남았죠. 아직 안 지났잖아. 안 지나서 부과했으니까 정상적으로 부과되고 납세의무는 그대로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 생겨. 그래서 세금 추징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2분 지나버리면 찾아도 세금 부과 못해. 그때 드라마 보면서 그걸 느끼신 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왜 저렇게 저녁까지 일할까 막 그러더라고요. 잠깐 시험시험 가면 안 돼요. 찾을 때는 딱 정해진 시간 안에만 찾아야 되니까 제척기간에는 쉬었다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근데 돈 받을 때는 쉬었다 가도 돼. 왜? 받을 때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새로운 곳에서 보내버리면 되니까. 새로운 곳에서 보내면 옛날 시간은 그대로 인정이다 무효다. 무효가 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그래서 더 돈 받을 때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소멸시효가 늘어난다? 제척기간이 늘어난다? 소멸시효. 제척기간은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절대 안 늘어난다. 딱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셔야 돼.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보죠. 이제 문제에서 이제 1번 문제는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자, 납부, 충당, 부가 취소, 소멸 됐다. 됐죠? 그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정부가 돈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끝나서 더 이상은 받을 수 없다. 합병, 소멸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자,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만료돼 버렸다. 그럼 정부가 찾아도 그 시간 안에 못 찾아서 끝났으니까 소멸됐다. 납세자가 사망해버리면 소멸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자, 그러면 소멸 사유는 총 몇 개? 3개.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아주 쉽게 보이죠? 진짜 쉽게 보일 거예요. 근데 개수로 나오면요, 순간적으로 망설이게 돼 있어요. 확률은 50%예요. 그래서 개수로 나오면 맞출 확률이 50%밖에 안 돼요.
자, 2번.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자, 1번. 지방자치단체니까, 지방세니까 5년 또는 10년인데 10년이 적용받으려면 5천만 원 가산세 포함해서 5천 이상이다. 가산세 제외하고 5천 이상이다. 제외하고. 이걸 잘 봐야 돼요. 가산세 제외하고 5천 이상이면 10년. 가산세 제외하고 5천 미만이면 5년. 자, 두 번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 자, 판결 동그라미 치세요. 판결. 이건 책에 없는 내용이니까. 판결. 자, 판결. 그러면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시간이 5년이나 7년이나 10년이 지나서 판결이 떨어지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정부는 다시 몇 년 동안은 뒤져가지고 그 사람에게 세금 물려버릴 수 있다. 1년. 자, 아무리 소송을 길게 끌어가지고 제척기간이 5년 시간이 훌쩍 지났더라도 정부는 다시 몇 년 동안은 다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 1년 동안 이렇게. 3번 상속. 여기서 봐야 될 게 여기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네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무슨 세를 제출하지 않았는가? 지방세. 그러면 상속을 받아서 지방세 신고 안 하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나 똑같이 취급한다. 사기친 사람이하고 똑같으니까 몇 년? 10년입니다. 자, 4번.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새로운 고지서가 날라오면 옛날 고지서는 그대로 인정이다, 무효다. 무효. 그럼 새롭게 시작하니까 정지다, 중단이다. 중단이 되겠습니다. 이제 5번. 취득세를 신고했는데, 잘 봐야 돼요. 신고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정을 해버렸네요. 그럼 내가 신고한 걸 정부가 뒤져봐가지고 잘못됐다고 다시 고지서 보내버린 거죠. 정부가 고지서를 보냈으니까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래. 그러면 소멸시효는 어디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고? 여기서는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니까. 소멸시효는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인데 이때는 내가 신고 납부한 기한의 다음 날이다. 정부가 고지서를 보낸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정을 했으니까 정부가 나한테 고지서를 보냈으니까 그때는 고지에 따른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잘 봐야 돼요. 내가 신고했을 때는 그냥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인데 정부가 고지서를 보냈을 때는 정부가 보낸 그 고지에 따른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또는 10년입니다. 이렇게. 이제 OX 지문으로 한번 가보죠. 징수는 납부였네요. 납부 의무는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정부가 돈을 일정 시간 안에 5년 또는 10년 안에 징수를 못해가면 납세 의무는 그대로 살아있는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자, 두 번째.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기간이 만료됐다. 부과를 못하고 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면 정부가 일정 시간 안에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아서 그 시간이 끝나버리면 납세 의무는 소멸한다. 이것도 소멸하죠. 못 찾으면 끝. 자,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몇 년간 정부는 뒤진다. 10년. 10년간 뒤진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신고 안 하면 몇 년을 뒤진다? 7년. 그때는 7년을 뒤지겠다. 5번.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된 그리고 제척기간의 기산이 언제부터 조사를 시작할 것인가? 그러면 신고 납부 세목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겠는가? 신고 기한의 다음 날.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조사를 시작하는데 단 예정 신고 기한이나
중간내나 기한이나 수정신고 기한을 신고기한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빼고 이 날짜하고는 상관없어요. 6번 납세자에게 부정한 행위도 없고 특별한 것도 아니었을 때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고지서를 보낸 것들은 언제부터 5년만 조사하고 끝낸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아니라 이날이 아니라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척기간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언제부터 5년만 조사하고 끝낸다. 납세 의무 성립일. 이 6번을 놓치면 안 돼. 근데 이 6번을 풀 수 있는 분이 몇 분 안 돼. 여기는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5년.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더 이상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뒤에 5년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5년입니다. 7번 지방세네요. 지방세는 5년 또는 10년을 정할 때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 얼마가 넘었는가로 따진다. 5천만 원 이상 미만. 자, 미만이면 5년, 이상이면 10년. 자, 소송에서 판결이 나오면 판결 확정된 날로부터 몇 년 동안은 또 조사할 수 있다. 1년 동안은 다시 조사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내용이 소멸하고 관련된 게 끝나요. 근데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면 문제 우리 세법 문제 1번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전번 제가 3월달 모의고사는 이걸 1번으로 냈어요. 이번 4월달 모의고사는 이걸 1번으로 내는 게 아니라 4월달 모의고사는 이제 우선순위가 1번이에요. 그것도 또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1번부터 문제 풀 때 상당히 힘이 좀 드실 거예요. 그래도 읽어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니까 너무 두려움만 안 하시면 돼요. 이제 테마 7번에 서류의 송달이라고 돼 있는데 이 서류의 송달은 이제 뭘 생각을 하냐면 이것만 생각하세요. 자, 정부가 있고 국민, 납세자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럼 정부가 납세자에게 보내는 게 있고 납세자가 정부에 보내는 게 있어요. 이 두 개 관계만 생각해 봐요. 그럼 서류 송달이라는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보내는 걸 말하는가요? 국민이 정부에게 보내는 걸 말하는가요? 그래요. 정부가 국민에게 보내는 것을 서류 송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부가 국민들에게 서류를 보낼 때는 발신주의 개념이다, 도달주의 개념이다. 도달주의 개념입니다. 도달주의 개념이니까 여기 줘요. 자, 여기요. 납세자에게 도착을 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납세자가 정부에게 서류를 전달할 때는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게 서류를 전달할 때는 발신주의 개념이다, 도달주의 개념이다. 발신주의 개념이다. 이거는 발신주의네요. 발신주의니까 또 여기네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서류를 정부에게 보내면 되는가요? 그 서류가 그 정부에 도착을 해야 되는가요? 보내면 돼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A라는 기관에다 보낼 것을 모르고 B라는 기관에 보내면 나는 제대로 보냈는가 잘못 보냈는가? 보냈잖아요. 누가 받든지 말든지 A가 받든 B가 받든지 말 나는 보냈잖아요. 보냈으니까 발신주의니까 보냈으니까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A 세무서에 보낼 서류를 B 세무서에 보냈을 때는 신고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시험이라고 내는 거예요. 발신주의냐 도달주의냐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물어보는데 그걸 못 찾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오늘 국세청에 서류를 보낼 게 있어. 오늘까지 보내야 되는데 오늘 내가 갈 수가 없으니까 오늘 우체국에 갖다 줘버렸네. 근데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이틀 뒤에 국세청으로 전달해 줬네. 그럼 오늘 나는 신고한 걸로 보는가? 이틀 뒤에 신고한 걸로 보는가? 오늘. 그게 발신주의잖아요. 그럼 여기서 받든지 말든지 나는 보내면 그만이에요. 보내는 날. 이게 발신주의. 그러면 정부가
나에게 서류를 보낼 때는 보낸 날이 기준인가요? 도달한 날이 기준인가요? 도달한 날. 도달해야만. 그러면 도달도 옆집에 도달해야 된다. 나한테 도달해야 된다. 나한테 내 손에 도착을 해야 되는 거야. 내 손에 도착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면서 서류 송달을 공부하면 야, 저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관계만 알면 돼. 이 관계만 알면 그 다음부터 내용은 여기다 막 갖다 막 붙여버리면 돼요. 붙이면 그대로 답이 딱 그대로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서류 송달은 지금까지 이제 우리 그 소멸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 제척기간하고 소멸시를 어렵게 공부했으니까 이제 잠깐 휴식을 취해줘야죠. 이제 10분 쉬었다가 이제 서류 송달부터는 진행을 하죠.